안 봐도 되고요.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밑에 있습니다. 돈을 벌든 못 벌든 투자 수익이 있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비현실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이건 참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오늘은 취득세 중과를 놓고 정부와 언론사와 약간 이렇게 얘기가 오갔었는데요. 그 얘기 그리고 앞으로의 정부의 정책 방향 얘기를 좀 간결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달군 기사가 있었죠. 바로 정부의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2년여 만에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사실 이제 연합뉴스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뭐 그냥 없었던 내용을 발표했을 리가 없죠.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제를 하면서 일하는 어떤 취득가액에 따라서 취득세를 중과를 한다는 방법 또는 주택 가액에 따라서 매기고 또 이제 주택 4주택 이상은 4%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기사가 나자마자 바로 얼마 있다가 정부가 발빠르게 보도 설명 자료를 발표했던 겁니다.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같이 동일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현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개편 여부 및 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결정된 게 없다, 논의된 게 없다, 너무 성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내용에서 사실 보도 내용 그리고 정부의 입장을 사실 안 봐도 되고요.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밑에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는 국정과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 과제로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개편 여부, 시기 등을 지속 검토 중인 과제임. 앞에는 논의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지만 지속 검토 중인 과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뭐냐면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논의의 결과를 발표할게.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조금 일렀어. 이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정부가 발뺌을 할까요? 이거겠죠. 시장을 당장에 자극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극을 하고 싶진 않고 근데 지금 시장 상황 너무 좋지 않아. 미분양 얘기 나오고 PF 대출 문제 발생하고 있고 전세가 하락하고 매가도 같이 막 폭락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규제는 풀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약간 이렇게 줄타기 하면서 코멘트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요. 연준 의장이 또 생각이 나요. 약간 그런 어떤 시장을 자극하고 싶지는 않고 하지만 금리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한 근거, 내가 금리를 이번에는 베이비 스텝으로 할 거야 했을 때 그 근거가 뭔지에 대한 어떤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는 있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의 코멘트까지 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애매한 줄타기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요. 자, 언론 보도도 그래서 참 기자분들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인터뷰를 하고 나도 제목도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장관의 코멘트가 굉장히 다르게 기사화됐는데요. 한 곳의 제목은 금리 장사 앞에 장사가 없어. 그래서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검토한다라고 기사 제목을 뽑았고요. 또 다른 어떤 신문사는 언론사는 규제 해제해도 거래 활성화 안 돼. 원희룡 장관 규제 완화를 경계라고 이렇게 기사를 뽑았어요. 뭐가 맞는 걸까요? 네, 이거 기사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여러 기사를 읽어봤는데 사실 이제 제목은 이게 좀 합리적인 제목인 것 같습니다. 금리 앞에 장사 없어서 시장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고 첫 줄에 원희룡 장관의 이제 그 서브텍스트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대놓고 좀 풀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관련 과도한 규제를 푸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렇게 좀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거는 너무 이제 원장관의 의사를 어떤 속에 있는 얘기를 너무 대놓고 이제 한 것 같고 좀 더 이제 합리적으로 본다면 텍스트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낙하산을 편다든지 매트를 깔아 지나치거나 불필요한 충격이 오는 것을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원장관의 지금 생각인 것 같고요. 결국은 뭐냐면 과도한 어떤 지금 상승기 때 만들어졌던 지나친 규제는
부양 효과와 관계없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지만 부양을 하기 위한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 이렇게 약간 애매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락기니까 지금 적용됐던 과도한 규제는 풀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게 부양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지금 눌렸던 규제를 풀어서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우리가 이제 정부의 정책은요, 사실 그 지금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가고 있는지 제가 계속 방향성을 보자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9월부터 한번 보면은요, 지난 9월 6일 지방광역시도 조정대상 지역을 전면 해제를 했어요. 그리고 10월 27일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를 허용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좀 예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다른 규제들보다 이 대출 규제를 푸는 것이 조금 더 쉽다 보니까 조만간 저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제 예상만큼 다른 사람들의 예상보다는 빠르게 이렇게 규제를 풀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11월 14일에 서울 및 연접 4곳을 제외하고 규제 지역을 전면 해제했죠. 뭐 과천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몇몇 지역을 성남 일부 이렇게 제외하고 전면 해제를 했고요. 그리고 12월 8일 지난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도 더 풀어줬어요. 그리고 지난 12일 날은 주정지역 2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중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이라곤 취득세 중과를 해제해 주는 것, 그리고 임대사업 등록을 다시 부활시켜서 이제 다주택자들의 약간 숨통을 틔워주는 것, 그리고 서울에 대한 규제 지역, 서울 및 그 4곳에 대한 규제 지역에서도 풀어주는 거, 이런 게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취득세 중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다주택자에게는 이게 취득세 중과가 가장 큰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도를 해서 양도 차익을 봤을 때 양도세를 많이 내는 것은 내가 그만큼 많이 차익을 봤으니까, 이득을 봤으니까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세금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느냐의 문제일 뿐인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내가 집을 샀는데 얘가 오히려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데도 무조건 사면서 세금을 엄청나게 내라는 것이거든요. 넌 지금 2채 사면, 3채 사면 취득세 더 많이 내. 돈을 벌든 못 벌든 투자 수익이 있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보시면 서울과 전국의 지금 거래량을 보여주는 건데요. 2009년 정도부터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그 어떤 때보다도 거래가 바닥에 있어요. 정말 이렇게 거래가 없었던, 거래 가뭄이라고 하는 그 수준보다도 정말 거래가 비현실적으로 비정상적으로 거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가격이 하락했는데 이게 정말 정상적인 하락인가? 제가 볼 땐 그렇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시장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하다 보니까 사실 취득세를 풀어주게 되면 지금 집을 사고자 하는 구매력 있고 구매욕이 있는 분들은 누구냐? 결국은 유경험자, 주택을 사서 투자했던 유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결국은 집을 사고자 하거든요. 이건 참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시장이 좀 많이 눌려 있을 때는 오히려 무주택자분들에게 기회가 오고 있는 건데요. 아쉽게도 이 주택에 대한 투자 아니면 매수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런 시기에 매수에 대한 결정을 참 하기 어려워 하십니다. 저는 그걸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꾸로 주택을 매수하고 투자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상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미리 현금을 확보해 놓고 적절한 시기에 들어가려고 준비하셨던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결국은 취득세 중과를 풀어주게 되면 좀 더 주택 구매에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하면 그분들은 또 주택을 여러 개 취득을 해서 이것들을 좀 장기간 끌고 가고자 하시는 CEO들도 지금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규제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풀어나감으로 해서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또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작년 말 이후에 최소 폭의 상승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많이 낮춰줬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할 말을 있게 명분을 주는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금리 인상의 어떤 상승의 끝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 리스크가 점점 줄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공기가 조금씩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래요. 조금 조급할 필요는 없지만 치열하게 시장을 좀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치열하게라고 말을 쓴 것은 정말 좀 열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적절한 타이밍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그만큼 열심히 시장의 지금 시세 흐름,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나 물건에 대해서 정보들을 많이 모으고 하신다면 좋은 타이밍,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조금 이렇게 관망하다가 어느 순간 좋은 기회를 놓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변수가 많은 시장이고 또 지금 점점 어떤 시장의 변화의 어떤 순간으로 점점 좀 다가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좀 더 시장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열심히 시장의 상황을 관찰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읽어가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날이 많이 추운데요. 이런 추운 날씨 속에서 열심히 우리 자료 찾고 하는 시간으로 열심히 또 공부하는 시간으로 좀 많이 활용하시면 어떨까요?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